1994년 8월 29일 썸머슬램은 마초맨이 빈스와 제리 롤러를 소개하는 마지막 WWF PPV 출연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이날 오프닝 매치 벤댐 비길로 IRS 대 헤드 슈링커스의 태그팀 경기에선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원래 태그팀 챔피언이었던 헤드 슈링커스는 벤댐 비길로 IRS 팀에게 패배하여 태그팀 벨트를 그들에게 넘겨줄 예정이었다. 그런데 썸머슬램 전날 인디애나폴리스의 하우스쇼에서 디젤, 숀 마이클에게 패배하며 벨트를 넘겨줘 디젤과 숀 마이클이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썸머슬램 당일 숀 마이클과 디젤은 아침 방송에 출연하여 태그팀 챔피언 벨트를 들고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덕분에 벤댐 비길로와 IRS가 태그팀 챔피언이 되어 푸시를 받을 계획도 취소되면서 벤댐 비길로의 좌절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숀 마이클스는 빈스가 마지막에 변심하여 급히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스테이지 관계자들은 클릭의 입김을 의심했다. 썸머슬램에서 레이저 라몬에게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넘겨줄 디젤이 여전히 메인 매치업 라인에 있으려면 태그팀 벨트가 필요했을 것이고 숀 마이클, 디젤 등이 무리지어 만든 클릭의 입김이 작용하여 무리하게 태그팀 벨트를 차지했다는 추측이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숀 마이클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백스테이지에서 자신들을 향한 그런 시선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급히 일반 태그팀 매치로 수정된 벤댐 비길로 IRS 대 헤드 슈링커스 경기는 7분 만에 헤드 슈링커스의 실격패로 끝이 났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엘런드라 블레이즈가 불 나카노를 상대로 8분 만에 WWF 위미스 챔피언십 방어에 성공했다. 텐유게 니치로, 히타오 코지, 점핑 바멘제스 등 일본인 선수들과도 종종 교류해왔던 WWF는 5월 일본 투어부터 불 나카노와 동행했다. 오로지 엘런드라 블레이즈를 위한 맞춤 라이벌로 설정된 불 나카노는 이후 괌, 하와이 투어에서도 엘런드라와의 싱글 매치 시리즈를 가졌다. 이날 썸머슬램에서의 위민스 챔피언십 매치는 일본인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WWF PPV에서 타이틀 매치를 치른 기록으로 남아있다. WWF는 부나카노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하쿠시, 타카 미치노쿠 등 일본인 선수들과 차례로 풀타임 레슬러 계약을 맺기 시작한다. 참고로 이 시기에 342일간 WWF 위미스 챔피언으로 장기 집권했던 엘런드라 블레이즈는 AWA 일본 WCW에서의 닉네임 메두사가 더 유명한데 메이드 인 USA를 줄여 메두사라고 이름 지었으며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NFL 역사상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월터 페이튼과 등장한 레이저 라몬이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 숀이 링사이드에서 끊임없이 시합에 개입하는 가운데 후반부에 디젤이 레이저 라몬을 잡은 상태에서 날린 숀의 슈퍼킥, 디젤을 직격했다. 숀 마이클스와 디젤 역시 우정은
태그팀으로 형태를 이루고 곧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WWF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장면은 이 시기에 이미 호건 이후에 차세대 빅맨 주연으로 낙점된 디젤이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르는 스토리라인의 시작점이었다. 빈스는 만족할 만한 흥행력을 보여주지 못한 브렛에게서 당시에 아직 경력이 짧았던 디젤에게 벨트를 넘겨줄 생각이었다. 한편 끝내 월드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채 챔피언 타이틀 전선에서 멀어졌던 렉스 루거는 이날 타탄카와 맞부터 6분 만에 패배를 기록했다. 렉스 익스프레스의 영광은 이미 실패한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 렉스 루거의 대립 상대들은 크러쉬와 타탄카 정도였다. 당시 전적을 바탕으로 보면 루거의 랭크는 타탄카, 크러쉬, IRS보다는 위, 숀 마이클스 같은 메인급 선수보다는 아래라고 볼 수 있다. 3월 레슬매니아 10에서 요코주나를 꺾고 약 1년 만에 다시 월드 챔피언에 오른 브렛 하트는 이날 동생 오웬 하트와 스틸 케이지 매치를 가졌다. 악역 노선을 걷고 있던 오웬은 레슬매니아 10 오프닝 매치인 브렛과의 시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후 6월에 PPV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차지했었다. 후에 번복되기는 했지만 당시 더 이상 브렛과 오웬의 대결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되었기에 하트 패밀리의 일원들이 객석에서 시합을 지켜보았다. 특히 1992년 11월 WWF에서 해고된 후 일본과 WCW에서 활약했던 브리티시 불독은 1년 9개월 만에 아내 다이애나와 함께 WWF의 모습을 보였다. 오웬은 브렛의 등장신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어 형을 공격. 초반부터 강렬한 펀치 연타로 가격다운 모습을 보였다. 오웬과 브렛은 순간적으로 서로의 허를 찔러 기습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상대에게 붙잡혀 무산되었다. 두 선수 모두 철창을 넘어 바깥쪽에 매달려 서로를 붙잡은 상태에서 철장에 부딪힌 오웬이 다리가 걸린 채 쓰러졌고 그 사이 브렛이 탈출 성공. 객석에서 브렛의 승리를 축하하는 불독을 네이트 하트가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애나도 앞으로 쓰러지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는 사전에 없었던 연출로서 오웬과 브렛은 매우 분노했다고 한다. 브렛이 월드 챔피언 벨트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지만 브렛의 회사 내 위치가 절대적인 원톱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호건이 사라진 WWF 링은 원톱 슈퍼스타가 군림하는 일인 독주체제가 아닌 복수의 스타들이 활약하는 시대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빈스 맥맨은 브렛, 언더테이커, 디젤, 숀 마이클스 이렇게 4명을 주연 포지션, 그 아래에 오웬을 비롯한 하이미드 카더들을 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월드 챔피언 브렛은 이러한 시스템에 저항했다. 브렛의 고집은 빈스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다. 브렛은 호건이 그랬던 것처럼 WWF 월드 챔피언으로서의 장기 집권을 희망했지만 빈스는 경력이 짧았던 디젤을 차기 후보로 지명했다. 빈스는 챔피언은 어쨌든 태산같이 큰 빅맨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오랜 지론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한편 썸머슬램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오웬과 브렛의 매치가 아니라 언더테이커 대 가짜 언더테이커의 싱글 매치였다.
그리고 주로 동생 오웬 하트와의 대결로 하우스쇼와 TV쇼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며 60분 아이언 매치도 종종 치렀던 브렛 하트는 이번 섬머슬램을 시작으로 WWF 월드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쇼의 메인 이벤터에서조차 밀려나고 만다. 섬머슬램 이후 서바이버 시리즈까지 브렛은 짐 네이드 하트와 대립했는데 심지어 캐나다에서조차 메인 이벤트가 아닌 세미파이널을 배정받았다. 브렛 하트를 제치고 메인 이벤트 경기를 차지한 것은 당시 흥행력이 브렛보다 높다고 평가받기 시작한 언더테이커였다. 한편 가짜 언더테이커는 섬머슬램의 메인 테마로서 프로듀스된 새로운 캐릭터로 정체는 브라이언 리라는 당시 무명에 가까운 레슬러였다. 두 명의 언더테이커가 링 한가운데서 마주보는 장면은 마치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시합 자체는 그리 특별할 것은 없었다. 로얄 럼블 이후 집으로 돌아가 부상 치료에 전념했던 언더테이커는 5월 일본 투어를 시작으로 괌, 하와이 투어에 참여했다. 그 후 다시 장기 휴식을 가진 뒤 필리핀, 홍콩, 싱가폴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 한 달을 더 쉰 뒤 8월부터 풀타임 레슬러 활동을 시작했다. 가짜 언더테이커 브라이언 리는 진짜 언더테이커가 휴식을 취하던 6월 언더테이커를 대신해 언더테이커로서 로우에 등장했다. 당시 브라이언 리가 언더테이커의 몸짓과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한 연습 상대가 되어준 이는 당시 20살의 PJ 오커였다. PJ 오커는 무명의 자버로 활동했는데 브라이언 리의 기술 상대가 되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몇 주간 일당 $150를 받고 그의 기술 접수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연습 마지막 날 빈스 맥맨과 팻 패터슨 그리고 진짜 언더테이커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짜 언더테이커 테스트가 펼쳐졌고 합격점을 받게 된다. 이후 PJ 오커는 알도 몬토야라는 이름으로 97년 6월까지 활동하다 1997년 8월 하드코어 단체 ECW와 계약하면서 꽃을 피우게 된다. 이 인물이 바로 후에 WWF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저스틴 크레더블이다. 가짜 언더테이커 브라이언 리는 섬머슬램 후 ECW로 이적. 그 후 1997년 크러쉬와의 태그팀으로 WWF에서 다시 활약하게 된다. 가짜 언더테이커를 이용한 각본은 원래 더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섬머슬램 후 폐기되었고 언더테이커는 요코즈나와 긴 대립을 시작한다. 한편 이 당시 브렛 하트는 빈스 맥맨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향후 스토리 전개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빈스가 꺼내든 아이디어에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했다.